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BBC 다큐팀이 한국에 다녀온 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영국은 끝이다. 해답은 한국에 있다는 말과 함께 20년 경력의 베테랑 감독이 단 7일 만에 확고했던 생각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한국을 향해 냉소하던 그가 서울에서 본 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 진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벨몬트입니다. BBC에서 2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죠. 셀 수 없이 많은 도시를 보았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날았어요. 런던에서 12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두 친구가 있었죠. 영화 기획을 돕는 제루스, 카메라를 맡은 드라이안이었답니다. 서울은 어떤 곳일까? 물었어요. 제루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 화려한 기술만 있고 특별할 것 없는 곳이겠죠. 드라이안은 별로 신나 보이지 않았어요. K-팝과 드라마뿐인 곳일 거예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국은 좋은 휴대폰을 만들고 중독성 있는 노래가 있는 나라였어요. 크게 감동받을 거라 예상하지 않았죠. 친구들이 졸 때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답니다. 낯선 소리가 혀끝에서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 말을 많이 쓰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서울이 런던만큼 좋을까? 혼자 생각했어요. 뉴욕이나 파리 같은 세계적 도시와 같을까? 의심이 들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불편한 좌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마침내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을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날씨는 맑고 21도입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얼마나 많은 새로운 장소를 여행했어도 도착할 때면 항상 설렘과 긴장이 함께 밀려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자 멈춰 서서 바라보았죠.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하고 무척 현대적이었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판이 방문객들을 안내했습니다. 바닥은 방금 닦은 듯 반짝였어요. 와우, 드라이안이 속삭이며 이미 카메라를 꺼내고 있었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친절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길 안내를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미소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제 생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이 여행이 생각보다 더 흥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며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알아챘어요. 긴 줄이나 혼란이 없었죠. 모두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듯 했답니다. 밖에서는 서울로 직행하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기차를 발견했습니다. 탑승하며 모든 것이 깨끗하고 좌석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울에 대해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결론 내리긴 이르죠. 제루스가 대답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에요. 실제 도시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서울을 향해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이 여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답니다. 창밖의 시골 풍경은 녹색이 아름다웠고 멀리 산이 보였으며 깔끔한 농장과 마을이 길을 따라 펼쳐져 있었어요.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첫째 날 한국의 첫인상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고 깨끗함. 서울이 내 생각을 얼마나 바꿀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진짜 놀라움은 아직 도시 중심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상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호텔에서 푹 자고 난 후 우리 팀은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체험해보기로 했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종종 붐비고 가끔 지연되곤 합니다. 서울 지하철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더군요. 깨끗한 계단을 따라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밝은지였어요. 런던의 지하철역은 어둡고 지저분할 때가 많죠. 이곳은 반짝이는 바닥에 빛이 반사되어 빛났답니다. 이곳 좀 봐요. 제루스와 드라이안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 쇼핑몰보다 더 깨끗하네요. 천장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다음 열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보여줬죠. 58초, 57초, 56초. 가장 큰 놀라움은 사람들이었답니다.
모두가 바닥에 표시된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밀치고 떠미는 일이 없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내린 후에야 탑승했죠. 이런 질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런던에는 없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과 선로 사이의 유리문이었답니다. 이 안전문은 열차가 도착할 때만 열렸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친절한 남성이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저 스크린 도어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가 완벽한 영어로 설명했죠. 약 15년 전부터 설치해왔어요. 사고를 예방합니다.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낯선 이에 대한 그의 친절함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답니다. 열차 안에는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은 편안했어요. 4가지 언어로 된 안내판이 다음 역을 알려줬죠. 무엇보다도 지하철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답니다. 지하에서 이동하면서도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느 순간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채고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설명하자 그녀는 지도에서 보여주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비상호출 버튼을 알려줬답니다. 열차가 터널을 통해 부드럽게 달릴 때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드라야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루스는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지하철은 런던의 시끄러운 열차에 비해 너무나 조용했답니다. 끼익거리는 소리도 덜컹거리는 승차감도 없었어요. 열차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모든 것이 부드럽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깨끗한 역으로 내렸어요. 표지판은 출구와 다른 노선으로의 연결을 명확히 가리켰죠. 모든 것이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방문객들도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방금 경험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세심하게 설계된 공간이었죠. 어땠어요? 지상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제루스는 생각엔 듯했어요. 그냥 지하철이 아니었어. 그건 마치 움직이는 호텔 같았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지. 드라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알아챘어? 어디에도 낙서가 없었어. 모든 사람이 그 장소를 존중하며 대하고 있었지. 공책을 꺼내 적었어요. 둘째 날 서울 지하철 단지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승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기술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었답니다. 겨우 둘째 날이었지만 서울은 이미 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도시의 표면만을 살짝 긁어본 것에 불과했어요. 서울의 셋째 날 가슴이 설렜습니다. 기대감이 넘쳤어요. 호기심이 피어났죠. 우리는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평범한 장소들을 살펴보기로 했답니다.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도시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곤 합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시청역의 공중화장실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누가 여행 중에 화장실을 방문할까요? 하지만 많은 도시에서 공중화장실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지저분하고 불편한 곳이랍니다. 이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내가 본 몇몇 호텔 로비보다 더 멋져 보였습니다. 벽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타일이 있었죠. 숨겨진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답니다. 세면대는 반짝였고 모든 것이 신선하게 향기로웠어요. 벽에는 오늘 당신은 멋져 보입니다. 라고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액자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근처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놀란 표정에 미소 지었답니다. 1시간마다 청소해요. 그녀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바쁜 시간대에는 30분마다 청소하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외국인 방문객들이 너무 형편없어서 한국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이제 그들의 공중화장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더군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공책에 적었어요. 화장실조차도 서울이 사람들의 편안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정말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답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기계로 사람들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소포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크고 금속성인 상자에 다가가 휴대폰으로 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적으로 결제한 뒤 소포를 맡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젊은 직장인, 학생, 심지어 노인들까지도요. 약 6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10대들만큼이나 쉽게 기계를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종종 노인들을 혼란스럽고 좌절하게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답니다. 도시를 계속 걸으면서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한 경사로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시각장애인들이 건널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소리를 냈죠. 에스컬레이터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천천히 움직이고 젊은이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는 더 빠르게 움직였답니다. 점심에는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어서 주문하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메뉴에는 사진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 태블릿으로 원하는 것을 누를 수 있었죠. 음식은 빠르게 도착했어요. 쌀, 채소, 달걀의 다채로운 조합인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이었답니다. 식사하는 동안 밖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 무리를 지켜봤어요. 그들은 쓰레기를 종이용, 플라스틱용, 음식물 쓰레기용으로 각각 다른 통에 조심스럽게 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도시를 아끼도록 교육받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보게 됐답니다. 이곳은 단지 인상적인 건물과 멋진 기술을 가진 도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모두를 위해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생각한 장소였습니다. 서울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에서 쉬면서 팀에게 고백했죠. 이곳은 단지 최신 가젯을 가진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요. 드라야는 교묘하게 다양한 체형에 맞게 설계된 공원 벤치를 노인과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가 모두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셋째 날 서울의 비밀, 가장 인상적인 기술은 가장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돕고 너무 잘 작동해서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종류의 기술이죠. 공책을 닫고 도시 위에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은 진정한 진보가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넷째 날 서울역과 수서역을 방문했답니다. 인생에서 많은 기차역을 보았지만 이곳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역에 다가가면서 흥미로운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역사 건물은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 옆에는 높고 현대적인 유리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한 장소에 함께 있는 서로 다른 세대의 모습이었죠. 내부에 들어서자 놀라움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곳은 단지 기차를 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도시 같았죠. 사람들은 상점에서 쇼핑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노트북으로 일하고 예술 전시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매일 약 30만 명, 어떤 도시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곳은 기차역이 아니야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구나.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 주변에 모인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한 어린 소년이 앉아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자 사람들이 멈춰 서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쪽 구석에서는 노부부가 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편안하게 읽고 있었답니다. 그날 나중에 2016년에 문을 연 더 새로운 수서역을 방문했어요. 서울역이 인상적이었다면 수서역은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기차역보다는 고급 공항이나 현대적인 호텔 로비처럼 보였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컴퓨터로 일하는 비즈니스 라운지가 있었어요. 모든 좌석에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위한 충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는 빠르고 무료였죠. 심지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회의실까지 있었답니다. 한 사업가가 화상 통화를 마치고 노트북을 정리한 뒤 업무에 지장 없이 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은 단지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밤의 서울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런던에서는 도시의 많은 부분이 어두워지면 달라집니다. 때로는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죠. 하지만 서울은 따뜻한 빛으로 빛나며 계속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였답니다. 거리는 밝고 깨끗했어요. 보안 카메라와 긴급 전화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늦은 밤까지도 인도와 공원을 가득 채웠답니다.
가족들이 함께 쇼핑하는 야시장을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작은 공원에서 놀고 부모님들은 근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대들은 가로등 아래에서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답니다. 밤에 걸어다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도시의 불빛을 사진 찍고 있던 한 여성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녀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결코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모든 것이 잘 밝혀져 있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업체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 결코 문을 닫지 않는 편의점,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찬 인터넷 카페였죠. 24시간 도서관을 지나치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책에 집중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로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밤에 서울은 무섭거나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고 따뜻하며 환영하는 듯했죠. 고층 빌딩에 반짝이는 불빛, 가로등의 빛,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냈답니다. 공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넷째 날 서울의 심장은 하루 24시간 뛰고 있습니다. 역은 단지 지나가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곳이에요. 밤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삶이 있는 시간이죠. 이 도시는 사람들의 다양한 일정과 필요를 존중합니다. 그날 밤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잠에 들었어요. 진정으로 위대한 도시는 업무 시간에만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항상 작동하는 곳이랍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 팀은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아쉬움이 밀려왔죠.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우리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어요. 일주일 전에 이 도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도착했다는 것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루스와 드라이안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열린, 더 사려 깊은 표정이었죠. 내 얼굴도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서울이 우리를 변화시켰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 기억나? 그들에게 물었어요. 제루스는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높은 건물과 멋진 전화기 뿐일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틀렸었지. 드라이안은 카메라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어요. 많은 도시에서 촬영해봤지만 도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한 곳은 없었어. 공책을 열고 내가 적었던 메모 페이지들을 넘겨봤답니다. 각 페이지는 발견의 이야기, 놀라움, 오래된 생각이 사라진 순간들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가장 좋아했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고 다큐멘터리의 마무리 생각을 촬영하는 데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침은 밝고 맑았어요. 열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답니다. 젊은 남성이 노인 여성의 쇼핑백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호기심 많은 아이에게 지하철 지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했죠. 이런 작은 친절은 여기서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었죠. 사람들과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답니다.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수로인 청계천으로 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고속도로로 덮여 있었지만 서울은 이곳을 자연 공간으로 되돌려 사람들이 바쁜 도시 한가운데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했답니다. 물가에 앉아 아이들이 놀고 직장인들이 돌계단에서 점심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개울이 서울의 완벽한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기술과 콘크리트만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현대적인 것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았더군요. 이것이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촬영하면서 팀에게 말했어요. 서울은 단지 빠른 기차와 높은 건물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여기에 기술은 사람을 섬기지 그 반대가 아니랍니다. 오후에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큰 공공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고대 궁전문이 자랑스럽게 서 있는 동안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배경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며 물이 주변으로 뿜어져 나올 때 웃음을 터뜨렸죠. 노인들은 그늘진 곳에 앉아 전통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견학을 계속하기 전에 간식 봉투를 조심스럽게 치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 자신의 도시에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돌아갔답니다. 저녁에 황금빛이 도시를 따뜻하게 빛나게 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울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발전된 도시는 단지 최신 기술을 가진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모든 사람,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랍니다.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이미 서울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이 도시는 내가 도시 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바쁜 거리가 있는 또 다른 도시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도착했었죠. 이제는 도시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떠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아침 택시가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어요. 깨끗한 거리, 세심한 디자인, 사려 깊은 세부사항. 한때 간과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건가요? 택시 기사님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었답니다. 물론이죠.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신의 놀라운 도시에서 배울 것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안녕 서울 속삭였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줘서 고마워요. 가장 위대한 혁신은 가장 높은 건물이나 가장 빠른 기차가 아니라 도시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단지 세계의 서울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모든 도시가 진정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배울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온다는 것을 항상 내게 상기시켜 줄 거랍니다. 공책의 마지막 항목을 적었어요. 7일차 기술을 찾아 서울에 왔습니다. 대신 인간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